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3개를 찍어야 되는데 하나를 찍었으니 2개만 더 빨리 찍고 오늘 이번 주를 마감해 볼게요. 댓글로 어떤 분이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겨울철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고 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대비를 하셔야겠죠. 무슨 대비가 있을까요? 제가 상권 분석 잘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상권 분석 지금도 연습을 하고 있고 계속 이제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거든요. 왜 이 업종에 그 상권 분석이 중요하냐고, 제가 99%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좀 기계가 포스가 좀 안 좋으면 쓰다가 바꿔도 그만이고 다 매출만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겨울철 매출을 어떻게 하면 이제 겨울을 대비하고 이제 추운 이제 아이스크림이 안 팔릴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대비하냐고 하면 정답의 90%는 이 상권에 있다는 거예요. 절망적이시나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상권에 1년에 내가 팔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익이 되는지를 이제 어느 정도 따지고 들어와서 그런 자리에 최대한 들어가셔야지, 이제 그런 거 없이 차리면 그런 거 따져도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생기거든요. 옆에 또 점포가 생긴다든지 비슷한 업종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 이제 9월까지는 이제 9월 연휴가 있잖아요. 추석 연휴가 있고 해서 9월까지는 그래도 아이스크림 매출이나 그 점포 매출이 그냥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10월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매출이 빠져서 한 1, 2월까지는 좀 힘든 시기를 지냈는데, 이 무인 아이스크림점을 이게 간판을 걸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솔직히 경험자들은 다 알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매출 하락은 해변가 모래사장 영업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주로 여름에 돈을 많이 버시고 겨울은 그냥 힘들잖아요. 여기도 이 업종 자체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매출이 겨울에 일매출이 30만 원대면 이제 2급지로 좀 선방하는 곳이고, 가을부터 이제 10월부터 2월까지 매출이 평균 일매출을 그래도 유지하는 점포는 전국에서 이제 이 업종, 무인 아이스크림 업종으로는 1급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이제 제 점포, 집에서 좀 먼 점포를 내놓았거든요. 내놨는데 거기가 2급지예요. 한 달 평균 200만 원 정도 버는데 1년으로 따졌을 때 이제 그거 인수하시는 분은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비용으로 너무 권리금이 비싸다는 거죠. 하시는 분은 맨 처음에 50만 원만 벌어도 이제 차린다고 하지만 막상 내 돈이 1000만 원만 들길 바라고, 그런데 들어가면 1000만 원, 2000만 원 드는 자리는 권리금도 없고 기본 바닥권리나 여러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경쟁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런 데 들어가 봐야 소용없어요. 차라리 이제 안전한 데를 인수받고 싶으면 권리금 있는 자리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인수하시는 게 나아요. 그런 2급지 상권도 1급지나 2급지나 겨울 매출은 그냥 우리가 몸빵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또 방법이 없다고 하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내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무인 편의점으로 이제 업종을 아이스크림을 싸게 팔면서 기타 술, 담배 빼놓고 이렇게 파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무인 소매점, 무인 편의점으로 이제 간판을 거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저처럼 이제
그 6평 정도인 두 매장은 이제 그렇게 해봐야 이제 메리트가 없잖아요. 매장이 작으니까. 그래서 어떤 여기 청취자분 중에는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점으로 운영하시는 점주님도 계실 거예요. 근데 7평 이하의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은 그 겨울 매출, 이거는 겨울 매출뿐만 아니에요. 우리 요 업종의 매출을 기본 매출이 있잖아요. 매출 향상을 시킬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이 고객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까를 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게 편의점하고 자꾸 비교하고 주변하고 비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편의점은 이제 대형 편의점들이 그 무인 점포 근처에 없는 데가 어딨어요. 다 깔려 있잖아요. 이 편의점에서는 이제 대기업이고 물류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새로운 게 많이 들어오고, 원가도 이제 그 상품마다 이 DC대에 들어오고 행사도 있기 때문에 그 메리트를 못 따라가요. 우리의 경쟁점은 약간 근거리에 있는 편의점인데, 제가 두 개 다 운영하는 입장으로는 계속 편의점의 손님을 빼앗길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운영을 해보면. 그 아이스크림 더 싸니까 과자, 그래서 어떤 점주님은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 가보면 진짜 과자를 너무 싸게 파는 거죠. 그것 때문에 편의점에서 바로 코앞에 있는 편의점에서도 과자 사러 아이스크림점으로 안 온다는 불편한 진실을 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소매점 경험, 슈퍼 경험, 편의점 경험, 이런 뭐 알바 경험도 없으면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소매점에 일을 좀 알바라도 좀 하셔서 수요나 이런 걸 파악하시고 고객들의 그 동네의 이 소비 패턴도 조금 파악을 해두시는 게 그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 뭘 갖다 놓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매출을 안정화시킬까. 주매출에 주기적인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평균 매출이 안 올라서 의미가 없어요. 하루 10,000원 장난감 더 갖다 파는 것보다 키링 언제까지 가겠어요. 물론 이제 단기간에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매출이 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또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또는 엄마들이 주기적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셔서 품목을 하나씩 갖다 놓는 게 그 매출 향상이 그 전반적으로 좋거든요. 그 무인 점포만 운영하시는 분은 이제 매출을 시키는 것보다 매출은 이제 좀 딱 오픈을 했는데 이제 안정적 매출이 그래도 여름에 나오면 이 고객들을 겨울에는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한 가지 제 생각은 7평 미만이나 그 7, 8평 미만인 데는 제 두 점포처럼 매장이 작잖아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점포마다 또 이제 입지마다 제가 처음 차린 점포는 주위에 메인 편의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메리 없으니까 하도 이제 아파트 입구 멀리까지 가거나 이래야 되는 수고스러움이 있으니까 제 가게에 지나는 사람만이라도 필수품 중에 뭔가를 필요할까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조금씩 갖다 놓거든요. 예를 들어 제 점포 주위에 편의점이 없으니까 지나가다 우유 하나 드시고 싶은데 드시려면 이제 저쪽 아파트 뒷문 쪽에 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정문으로 가서 이제 그거 하나 때문에 사가시니까 이렇게 오며 가며 그거 하나 정도 사느냐고 방문할 수 있게 그런데 좀 신경을 써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아이스크림 점포를 좀 소형을 평수 8평 미만을 운영하시는 분은 꼭 그 냉동고 하나를 자기 돈으로 사시길 바라요. 그 가끔 아이스크림 점주님 모임 이런 카톡방이나 이런 데를 보다 보면 돈 절대 그거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생각은 달라요. 이제 업체에서 주는 냉동고는 그 업체가 이제 그거 채워요. 싫어하세요. 그래서 빙그레칸 따로 있고 뭐 혜택칸 따로 있는데 처음에는 사장님 여기 또 요만큼 넣을게요 하고 제 거 조금
다른 상품 있잖아요. 구색이 저는 팔려도 안 팔려도 신제품은 내가 구해 오더라도 아이스크림 넣어놓는 거 되게 중시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엔 넣어줬는데 나중에 넣으면 이제 그 사장님이 와서 다 딴 데 통에 옮기고, 그리고 옆에 이제 뭐 롯데에서 오시면 그 롯데 통으로 옮기면 롯데 사장님이 오면 또 통으로 옮기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통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그 통에 이제 제가 아무리 점주지만 사입해서 넣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조사가 나왔을 때 이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고정통에 롯데면 롯데, 혜태면 혜태, 뭐 대리점이면 대리점, 이렇게 이제 그 제공받은 통에는 그분들이 넣어야지. 그분들이 공짜로 넣어주는 대신 뭐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팔아주는 이제 기브앤테이크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딴 데서 사입한 물건을 많이 넣으면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스크림 점포의 가장 큰 고객을 빼앗기지 않고 이제 유지시키는 방법은, 물론 그 대리점 사장님이나 이제 신제품도 계속 넣겠지만, 그래도 신제품들이나 이런 게 있어요. 편의점이나 마트 이런 데 가보시면 이제 냉동으로 된 것 중에 평이 좋거나 이제 먹어보고 이렇게 괜찮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편의점 가면 제일 먼저 신제품이 들어와요. 그래서 편의점을 항상 한 번씩 둘러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둘러보고 어떤 신제품이 새로 나왔다. 내가 우리 점포에 이제 납품이 안 되는 다른 그 아이스크림이 이제 들어왔으면 그것 좀 사다가 넣어줄 공간이 좀 필요한데, 그 통 하나가 한 예를 들어 가로 뭐 90cm에 아니면 70cm에 뭐 70cm 요만하잖아요. 뭐 70cm 요만한 통 하나 정도는 따로 이제 사셔서, 그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내 점포를 살리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냉동고에는 절대 돈을 쓰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런 통을 하나 사셔서 제가 나름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서울우유에서 나온 그 파인트 큰 통을 작년에 여름에 이제 원래 이 첫 점포는 회사에서 납품되기 때문에 혜태, 빙그레 뭐 이 업체 외에는 다른 데 아이스크림들이 많잖아요. 뭐 상하 목장에서도 아이스크림이 나왔고, 서울 우유에서도 아이스크림이 나왔고, 동원에서도 이제 아이스크림이 나와요. 하지만 첫 점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아이스크림을 지금도 그렇고 납품을 못 받아요. 그럴 경우 이제 첫 점포는 주택가 대단지 3,000세대를 끼고 있어서 아이들이 많아서 이제 이게 팔리겠다 싶으면, 맨 처음에는 신제품은 내 눈에 이제 발견됐고, 저게 이제 팔릴만 하면 그거를 구해다가 이제 제가 산 통에다가 조금씩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그거를 좀 더 사다 놓고, 이걸 어떻게 사야 하는 이런 거는 제가 댓글에 메일 주소를 남길 테니까 한번 메일로 문의해 주시고, 이 문의는 이걸 어떻게 사고 어떤 방법으로 유지하는지는 이미 점포를 하시고 계신 분은 조금 노하우가 있을 테지만, 그러신 분은 이제 무료로는 이게 제공이 힘들어요. 작은 비용이 들어가요. 제가 알려드리는데, 이유는 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점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해서 그런 신제품들은 이제, 좀 힘들 때는, 귀찮을 때는 점포가 많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지만, 웬만하면 구색을 이렇게 갖다 놔요. 왜냐하면 아이스크림점의 메리트는 다양한 아이스크림점이에요. 젤리를 100원 싸게 편의점보다 팔아서 평균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수요자들은 아주 그 입맛이 진짜 사람마다 다양해서, 어떤 고객은 이거 안 팔리겠지 했는데 그냥 갖다 놓으면 이제 그게 너무 잘 팔려 나가는 거죠. 그 고객이 계속 그걸 사가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스크림은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 점포로 멀리에서 이제 오게 되시는 이유예요. 한 번은 그래서 이런 아이스크림이나
냉동식품 중에 조금 이런 건 대중적 입맛이고 갖다 놓으면 좋겠다는 건 저는 한 박스 정도는 넣어봐요. 넣어봐서 이제 반응을 보는데,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아이스크림 레스토랑에 가면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이제 비슷한 맛에 이제 이렇게 요플레통에 들어있는 뭐 그게 있거든요. 요즘 게을러서 다시 주문 안 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아이스크림점 할인점에서보다는 좀 단가가 비싸요. 1,500원씩 팔았는데, 좀 요 정도 이제 요 정도 밥그릇 요거트 그릇보다 좀 큰 아이스크림. 근데 이거 요거트 맛은 이제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레스토랑 가도 그거만 이렇게 먹는 분도 있어서 한번 팔아보자 하고서 갖다가 놨죠. 이제 요거는 중간중간 이제 점포를 한두 개 하시는 분은 신경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저처럼 좀 바쁜 사람은 체크를 못 해요, 다. 한번 갖다 놓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와서 일주일 안으로 매일 10개씩 사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하루에 일주일에 10개 팔아봐야 뭐 더 매출이 나고 나한테 뭐 도움이 되냐 하는데, 우리는 그런 고객의 수를 늘려나가는 업종입니다. 주고객, 지나가다 우연히 그 동네에 와서 하나를 그냥 사먹는 사람은 저희 점포에 그것도 감사하지만 크게 평균 매출에 영향을 못 줘요. 그 동네 사람이면서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이 주기적으로 오시게 되면, 이렇게 맨 처음에는 그 아이스크림만 사가지만 이렇게 매장을 둘러보면서 처음에는 그거 아이스크림만 사가시면서 뭐 이것도 저렴해서 이것도 하나 사네, 이렇게 다른 상품까지 추가 매출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그 고객이 그 상품이 항상 거기에 있어줘야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서울우유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한 점포에서,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사다가 아주 많이 팔았어요. 이제 그리고 요즘은 제 매장에 유인으로 운영하시는 분은 이제 그 파악이 쉽지만, 무인은 이게 파악이 쉽지 않잖아요. 어떤 분이 그것만 사가시는데 이제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물건이 우선 떨어지면 이거는 팔리는 물건이구나 해서 무리 되지 않게 조금 더 갖다 놓고, 이제 또 팔렸어 그러면 또 주고. 이 제품은 과자나 젤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점은 아이스크림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통 하나는 40만원에서 한 7, 80만원, 어느 냉동고가 좋은지는 저는 추천을 못해요. 그냥 다른 점포 다니시면서 편의점에 들어온 냉동고가 좀 좋은 거일 수가 있어요. 튼튼하고 사이즈도 빈 공간에 맞아야 되니까 한번 보시고, 편의점에 써있는 보면 앞에 아이스크림 냉동칸에 이제 회사가 써있잖아요. 뭐 캐리어도 있고 뭐 유니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보고서 그거를 통을 하나 꼭 마련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점이 아쉽냐면, 제가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게 해놓으신 분이 없어요. 없어요. 하겐다즈 드시는 분은 하겐다즈만 드세요. 다른 걸 안 드세요. 어떤 분은 나뚜루만 드시는 분은 나뚜루만 들어요. 그렇게 고정 고객을 위한 그런 이제 그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구비를 다양해서 그 맛에 맞는 그거를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가지수를 무조건 늘려야 되고, 신제품 같은 경우는 한 박스가 들어오면 이제 이 고객의 수요는 매일매일, 우리 주매출의 고객은 매일매일 오는 사람이 아니라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 와서 사가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안 오다 왔는데 신제품이 들어왔어. 좀 비싸요. 어떤 거는 2,000원, 뭐 3,000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그 사는 지역이 크게 어려운 지역이 아니면 그게 1,000원, 2,000원, 3,000원이라고 해도 하나 먹어볼까 하는 수요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 지나면 이게 한 박스씩 팔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항상 그 매장에, 우리가 아이스크림 매장을 여름보다 가을, 겨울 또 1년 동안 1년 단위로 아이스크림 매출을 크게 올릴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다른 점포의 메리트, 편의점이나 다른 점포의 메리트가 우리 점포에 다 갖다 놓지 않으냐 힘들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안정적으로 매출을, 지금 매출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올리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좀 불편한 진실이어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올리더라도 예를 들어 매장이 크면 또 달라지죠. 매장이 큰 어떤 점포 같은 경우는 20평, 실평형 20평, 실평형 20평이나 우리 아들이 장난해요. 글씨가 거꾸로 해서 안 보여요. 그 실평형 20평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30평 이렇게 하면 문구도 갖다 놔서 이렇게 복합 적으로 할 수 있죠. 애완용품도 한 코너에 완전히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런 점포조차도 아이스크림 구비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제 아이스크림이 저렴해서 오기 때문에 신제품으로 얼려서 팔 수 있는 건 다 파셔보시라는 거예요. 냉동 딸기도 잘 팔려요. 이게 탕후루가 잘 팔리잖아요. 이제 사실 이제 사입해서 물건은 힘든 거는 웬만하면 잘 사입을 안 하는데, 탕후루 같은 거는 이제 제가 먹어보고 이거는 주매출이 계속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계속 넣고 있는데, 요새는 이제 주문이 안 돼요. 추석 지나고 주문을 안 하고 지금 팔 게 없어요. 이렇게 먹어봐서 주매출이 일어나는 거 한번 이제 하고, 마카롱도 입지에 따라서 주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매장이 좀 커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매장이 작은 매장은 아까처럼 냉동고 하나는 사입, 돈 투자 해서 이제 어디서 뭘 사야 되냐는 거는, 그게 이제 방법을 못 찾으면 제 메일로 유료라는 거. 그리고 매장이 좀 크면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편의점도 12평이면 차리는데 무인 매장 15평 이상이면 뭘 못 갖다 놓겠습니까? 저는 다 갖다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코너에 이제 애완용품 인기 있는 것만 갖다 놓으셔야 돼요. 주매출이 일어나려면 또 저렴해야 되고, 편의점보다 저렴하다고 무조건 팔리지 않아요. 그 동네 수요를 진짜 잘 파악하고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 원룸단지에 있는 제 세 번째 점포는 이제 성인 남자가 많기 때문에 번들 과자가 많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첫 번째 점포는 최근에 이제 제가 일하기도 편하고, 이제 주위에 메인 편의점이 없으니까 거기 들어가는 이제 한 3개 동, 한 300세대, 200세대 그 사람들만이라도 우리 점포에서 필수 음료나 이런 거는 사갔으면 해서 매일 좀 싸게 해서 좀 싸게 파는 쪽으로 해서 숙취 해소제도 갖다 놨어요. 팔렸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귀찮아서 그런 것도 포기했는데, 다시 내 점포 입지별 이제 뭘 갖다 놓으면 이제 주매출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해서, 이제 거기는 멸균 우유 이제 팩으로 된 거 갖다 놓고, 이제 우유 종류는 엄마들이 이제 아이스크림 매출과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꼭 필요한 거라고 해서 이제 멸균 우유부터 유통기한이 좀 긴 거부터 좀 갖다 놓고,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한 달에 어느 정도 팔려 나가면 이제 주매출이 형성되는 거예요. 가끔 점주님들은 이제 하나 갖다 놨다가 일주일 동안 안 팔렸어. 그래서 이제 빼요. 하지만 이제 이 주매출이라는 거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매출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사는 그런 매출은 폐기를 각오하고 6개월을 넣어야지 이래요. 사람들 이제 그 동네 사람들한테 거기 가면 그게 항상 있어. 바나나 우유 진짜 잘 팔려요. 근데 그게 유통기한도 작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계속 팔아서 주매출 하루에 3-4개를 팔고 싶으면 그거를 이제 계속 넣어야 돼요. 있다 없다 해도 안 되고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지나가다가 저기 가면 나 바나나 우유가 먹고 싶은데 저기 가면 돼 할 정도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점포는 그 앞에 동 몇 동만이라도 이제 필수품을 구비해 놔서 이제 라면 봉지면을 좀 갖다 놓고, 햇반, 내가 햇반류를 좀 필수품이잖아요. 그리고 요새 주택가에서도 이제 주말에 가끔 이제 밥이 떨어지면 그거 사가니까
그것도 이제 갖다 놔요. 전에는 이제 한 번 넣고 귀찮아서 또 빼고 그랬는데, 이제 1년간은 꾸준히 넣을 생각에 이제 계속 넣고 있어요. 특히 이제 사반면 같은 경우는 한 10가지 종류를 그냥 쫙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사반면은 그냥, 전에도 맨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귀찮아서 몇 개 넣다 말다 에다가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위에 완전히 빠지지 않게 쫙 깔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매출로 계속 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이스크림 매출에 거기 아이스크림이 90% 차지하고 10%가 비매출이었는데, 지금은 한 25%가 이제 그런 매출이고, 과자나 뭐 다른 아이스크림 뺀 나머지 매출이 25% 차지하고, 지금은 아이스크림 매출이, 그래서 지금 8월에 장마가 오고 좀 선선한데도 7월 매출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권에 맞게. 근데 제가 두 번째 차린 저쪽에 이제 차리고 나서 이제 음료나 이런 거 많이 팔려고 했는데, 편의점이 40평으로 옆에 바로 들어온 그 점포. 지금은 약간 겨울 되고 뭐 해결책이 없을까? 왜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업종이, 특히 편의점은 계속 우리가 매출을 거기서 뺏어갈 수 없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거야. 그쪽이 공격자고 우리는 방어자일 수밖에 없는 게임 루저예요. 동시에 옆에 있으면 그걸 이제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그 상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이제 조금 편안히 이제 운영하자. 이제 평일에는 한 번씩이라도 갔는데, 이제 이틀에 한 번씩 가서 기름값을 좀 아끼자. 많이 안 팔리니까요. 그리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명수가 많아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자리여서 문구도 팔아봤는데, 이게 제가 제 노력에 비해서, 그리고 구해 와야 되고 뭐 진열해야 되고 매장도 작은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문구는 좀 빼려고 하고, 문구는 이제 거의 안 팝니다. 그리고 음료는 이제 학생들이니까 저렴하게 이제 사 먹을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료는 좀 저렴한 거 위주하고, 뭐 바카스, 비타오백, 커피에서 이제 그 커피면 이제 대표적인 커피 한 3개 정도만 팔고, 나머지 신상품 그런데 칸도 부족고 별로 매출액도 아닌데 다양하게 구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레츠비, 뭐 조지아 하나, 뭐 블랙커피 하나, 그리고 뭐 그 마시는 얼음에 타먹는 음료도 파는데, 아무리 싸게 팔아봐야 다 편의점으로 가. 옆에 40평인데 저라도 거기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승산이 없어요. 대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거기는 이제 뻥과자를 밖에 진열해서 좀 많이 팔아요. 이제 그게 뭐 큰 금액은 아닌데, 이제 1년 정도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길에서도 그냥 뻥과자를 팔잖아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 동네에 맨날 오며 가며 그걸 밖에 있는 걸 보니까, 저기 뻥튀기 과자 비슷한 걸 먹고 싶은 어른들은 그냥 저희 점포로 와서 주기적으로 사가요. 그래서 여름 한때 좀 빼놓고는 나머지 계절에 뻥과자가 많이 팔려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하고 마카로니 모양, 뭐 강냉이. 그래서 금요일날 한 박스 이제 놓고 왔는데, 오늘 가니까 다 팔렸더라고요. 또 없어진 건 아닌지 훔쳐간 건 아닌지 팔린 건지 좀 고민돼요. CCTV 봐야 되는데 이런데 원가도 오르고, 그 매출을 겨울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하면 겨울을 방어할 수 있나요? 방법은 그 정해놓고 가정이 별 방법이 없다예요. 하지만 이 매출, 빠져가는 매출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보완할 수 있을까? 11월에 이제 매출을 꼭 하셔야 되는 거는 빼빼로데이예요. 제가 빼빼로데이 때마다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이제 한 몇백 개씩 팔아요. 편의점보다 하여튼 퍼다 나르기가 무섭게 팔리니까 기분 없어서 이제 왜라 모르겠다 할 정도로 팔려요. 그래서 빼빼로는 빼빼로 데이 때만 주로 팔리는데, 그게 이제 11월 11일이니까 10월 말부터 진열을 하셔야 돼요. 매입을 최대한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메일로. 그래서
그 빼빼로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는 매장에서 1,500원에 팔지만 빼빼로 데이 근접한 때는 롯데 빼빼로는 1,200원, 그리고 이제 포키냐 이런 거는 1,000원에 진짜 박스채로 밖에 다 진열을 해요. 그리고 제일 전날하고 당일날 아침날까지 그게 그 당일날하고 그 다음날까지도 제가 밥 먹고 해야 돼서 할 거 많아서. 미안해. 당일날까지도 많이 팔리거든요. 지금 아들이 잠깐 끊으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만하고요. 여튼 이제 11월 매출, 아이스크림 매출보다 빼빼로 매출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거. 편의점에서 팔들, 옆에 슈퍼에서 팔들, 우리 점포는 우리 점포예요. 저게 주매출이 대수 그 빼빼로를 별로 싸게 안 판다고 하면 이제 그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같은 업종이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스크림 신제품은 항상 들이셔야 된다는 거. 백화점이나 다이소나 뭐 그 슈퍼급이나 이마트나 이런 데 있잖아요. 왜 계절마다 이렇게 바꾸는지, 디자인 왜 바뀌고 상품 할인이 바뀌는지 이거에 대한 왜 고민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점포도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계속 좋은 자리를 잡았다면 그 매출이 계속 유지되거나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들 밥 먹고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붙여.